없는 거예요. 자, 무역이 계속 장기적으로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IMF 시대에서 그러한 동남아시아가 먼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국가에서 그 한 국가가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에게 원조를 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나라가 전부 다 국제 금융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만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그 국가 부도의 날 있잖아요. 그 김혜수 주연, 유아인 주연의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IMF에서 우리나라가 그 달러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달러가 부족을 해서 지금 그 인근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기타 나라에게 달러 원조를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IMF에게 그 달러를 빌려오는 걸로 차관해오는 걸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IMF가 대한민국에게 뭐 현재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소유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 금융에 있어서는 한국이 쇄국 정책, 흥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이렇게 펼쳤지만은 IMF 계기로 해가지고 고용 유연화 해가지고 계약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전환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MF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거는 맞습니다. 그때 그 고용 유연화라 해가지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지금 또 정규직보다는 그렇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직영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정규직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인력난에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국인,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자꾸 있으려고 해요. 그 나라에서 영어를 못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주재원으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은 또 어디든 또 잘 배치를 받아도 불평불만 덜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뽑아다가 일본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에 주재원으로 보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일본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본의 전철도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겠지만은 결국은 현재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일자리 나중에는 넘쳐난다. 좋은 일자리 넘쳐난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라보라님 반갑습니다. 이재아님 반갑고요. 부동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올 서울 재건축 일반 분양 275가구뿐만 죄송합니다. 올 서울 재건축 일반 분양 275가구뿐 첩첩 규제 공급 가뭄. 서울 재건축 일반 물량 85% 급감. 분양가 규제 재건축 가로막혀 7월까지 공급 3,155가구 그쳐. 30년 넘어도 안전진단 통과 못해. 민간 재건축 정상화 안되면 3, 4년 뒤 서울 공급난 더 악화. 이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공급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지금 5,726가구 이렇게 분양을 했고,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을 했고, 2019년도 4,311, 2020년에 19,983, 이게 헬리오시티죠. 2021년에는 3,155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이게 헬리오시티가 아닌가요? 헬리오시티가 언제지? 작년 맞는 것 같은데? 헬리오시티 잠깐만요. 헬리오시티 2018년 12월이네 2019년도 입주 물량인데 이건 안 잡혔네요. 여기에 자 잡히지가 않았나 봅니다. 이때 잡혔네요. 자, 그래서 재건축 있잖아요. 재건축은 제일 걸림돌이 바로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1차가 있고요, 2차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합이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진행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통과를 못하면 조합 설립을 못합니다. 조합 설립이요. 조합 설립을 해야지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이주 및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안 시켜주는 겁니다. 왜? 시켜주면 집값은 오르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전 서울시장께서 다 틀어막았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거는 감수하고 재건축을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3기 신도시와 같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집값을 자연스럽게 안정화 시켜주기 위해서 더 촉매제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자유롭게 양도양수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완화시켜주고 비과세 구간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대출도 완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야지만은 이렇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김장인에게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부. 네, 맞습니다. 자, 꿈나무님께서는 전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정책 공부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맨날 공부함. 보라보라님께서 3기 신도시 임대 신도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부동산님께서는 인천 나와서 말인데 동춘동 연수 풍림 2차 어떠신가? 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있다가 답을 해드릴게요. 기쁨님께서 일요일에도 방송해주시는 조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부모 찬스로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1020 부의 대물림 증가. 1020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최고 치경신. 자,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사회 진출 기간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대출만으로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여기서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10월 5.1% 기록하며 처음으로 5%를 넘겼다. 그해 12월 5.3%를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 4월 5.2%, 5월 5.4%로 최고치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은 영등포가 제일 높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강남, 금천구, 서대문구, 도봉구, 구로, 중랑구, 서초, 노원, 관악구, 강동구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 6억 수준이던 서울 중소형이 지금 평균값이 현재 11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앞으로 30대가 되어서 집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차라리 부모님들이 지금 그냥 자녀들에게 속 시원하게 증여를 해주자. 이 편이 낫다. 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이요. 야,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10대나 20대한테 집을 사준다는 거 그거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인 거지 왜 공급 물량 많이 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가 억지로 자신의 노후 자산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자녀한테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집값 아파트를 매수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정권 때문인데 왜 이거를 잘못되었다고 뉴스에 내보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네. 저도 제 자식한테 집 사줄 겁니다. 여러분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네? 사주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열심히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열심히 방송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을 거예요. 왜? 제 자식한테 저는 집을 사줄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지 제 자녀가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뉴스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Q&A 하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뉴스는 한 28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그 Q&A를 오늘 좀 진행을 하고 남은 30분 정도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그 사이를 막간을 틈타서 제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 제 멤버십은 월 4,990원이에요. 매우 저렴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12,000원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그때는 정말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할지, 이거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거는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리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를 합니다. 상담을요.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상당히 저렴한 월 4,990원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박성준님. 네, 실버 등급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어제 토요일에 그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멤버십 라이브 방송 했는데, 그때 일산 아파트 쪽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꼭 시청을 좀 해주세요. 시청을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일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산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